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남의 인정과 사랑에 너무나 갈급한다. 근데 그게 내가 마음만큼 채워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거기 그렇게 살다가 너무 이제 지쳤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우린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나의 초점이 항상 거기로 가 있고 내가 거기에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불안해진다. 나의 삶의 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에 온전히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우리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나를 푸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인정이라면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항상 좋은 척하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나이스해야 되고 남자면 되게 남성스러운 모습, 여자면 되게 여성스러운 모습, 막 그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긴장을 하게 되죠. 왜냐, 잘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러면 지쳐. 그러면은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을 못 만나. 근데 너무 외롭고 너무 인정을 갈급해. 그러면 나가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게 풀로 준비가 돼야 돼. 그런 에너지가 없어.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죠. 내가 지쳐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로 본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집착을 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면 이상하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거절감, 작은 거에서도 거절감을 느끼고 내처짐을 당한 느낌, 그런 게 실망, 그런 게 나를 또 아프게 하죠. 원하는 걸 못 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도 갖지 못하고 설사 내가 너무 잘 이렇게 나를 포장해서 해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게 오래 지속되기에는 내가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건 꼭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내가 일에서 미친 듯이 성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면 공부를 진짜 잘한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한다는 그런 것도 남의 인정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외모. 내가 외모가 정말 출중하고 내가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거 컨트롤하다가 폭식 그러면 또 컨트롤 아니면 운동을 집착적으로 어쨌든 일, 공부, 외모 아니면 관계에서 여러 가지에서 모든 면에서 공통적으로 나를 컨트롤한다는 컨트롤 끊임없이 나를 쪼아댄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즉 그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 사랑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의 뿌리, 나의 삶의 뿌리를 거기에만 외부에만 두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지쳐 떨어진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거 진짜 이게 나한테 지금 너무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지쳐서 그래서 죽고 싶다 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리치료 방법을 다 조합해보면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우선 이 외부로 초점이 100%가 있던 거, 나의 뿌리, 나의 삶의 뿌리가 다 외부로 가 있던 거를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나의 컵, 내가 나의 배고픈 부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인정이나 어떤 조건에 덜 헉헉대고 덜 갈급해질 수 있는 거, 덜 집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 말이 쉽지. 이건 너무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네, 이 심리치료에서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Mind and Body Connection, 즉 내 마음과 내 몸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면 뭔 소리야? 난 지금 마음의 힘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몸을 얘기해? 근데 가장
가장 기본적인 레벨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가 맨날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사실 이 몸뚱아리예요. 나와의 관계 회복은 고차원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뭐 온전히 받아주고 그걸 우리가 결국은 이루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선 내 몸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 몸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친구를 맺으려면 관계를 맺으려면 연애를 시작하려면 그 사람을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진짜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같은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어떤 비유를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람 앞에만 가면 너무 긴장한다. 아니면 내한테는 일에서의 성공이 인정을 받는 주된 무기이기 때문에 뭔가 막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럴 때마다 미치는 듯이 긴장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적으로 내 호흡 아니면 내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내 감각, 내가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감각 경험에 초점을 하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완전 사로잡혀 있던 그 나의 집중을, 포커스를 다시 나로 가져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툴인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를 되게 궁금해하고 시도해보는데 또 쉽게 나가 떨어지고 질려하고 좀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는 진짜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명상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앱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에 그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사거나 오디오나 비디오를 틀어놓고 최소한 하루 10분 15분씩 정해진 시간에 불을 닫고 촛불을 켜고 정말 조용하고 가만히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걸 명상이라 생각. 그거를 바쁜 현대인이 그걸 귀찮아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맨날, 아니면 일주일에 3번 4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고 평생 살아요. 그걸 해야지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된다. 그거는 또 다른 그거죠. 뭐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또 그걸 못하면 불안해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나만의 방법으로 외부 상황이나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생 내가 매 순간 나만의 방법으로 이거를 쓸 수 있으려면 자유롭게, 그러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 시간에도, 제가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도, 제가 집안일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진정한 마인드풀니스, 명상, 마음챙김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anyway, 결론은 외부의 인정과 그런 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나를 다시 내가 나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려면, 일은 내 몸과의 커넥션을 다시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은 내가 하는 일에서의 열정일 수도 있고,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생활비 벌기 위해서야. 누가 일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 막 이렇게 한다. 뭐 일이 아니어도 돼요.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뭔가, 내가 진짜 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게 뭐고, 죽기 직전에 내가 정말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하려면 내 삶의 가치,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나를 챙긴다든지 나의 관계를 챙긴다든지 뭐 다른 거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삶의 열정을 찾는 거. 그러면 다시 내가 외부의 어떤 인정이나 사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하면 좋은 거는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인정이나 사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고 세상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고 내가 원하던 인정을 줄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이건 정말 진리, 제가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는 심리학자지만 세라피스트지만 심리 치료에서도 검증이 된 거지만, 내가
뭐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점점 더 나한테서 멀어지고 내가 그거를 덜 원하고 그 결과물에 좀 자유로워지고 I don't care 신경을 안 쓰고 자유로워질수록 오히려 그게 더 내게 되는 그런 그거는 논리 원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컵을 채워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제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쨌든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레벨인데 우선은 그러려면 나의 지금 패턴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얘기한 두 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내가 나의 패턴을 관찰하는 게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시작이 반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냥 비판 없이 판단 없이 내가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내 안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지금 느끼는 이 감정에 이름 붙여보고 그리고 내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지 도망가고 싶은지 싸우고 싶은지 그냥 얼어붙는지 항상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 패턴에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 그래서 내 패턴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반 이상의 시작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평가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느끼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한 감정 불안이든지 우울이든지 거절감이든지 상처든지 그런 거가 나를 덜 압도해요. 왜? 나는 결정했거든. 나를 관찰해 보기로. 그래서 그 경험들이 좀 덜 압도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통제권을 간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엄청난 정보를 얻게 돼요. 나의 이런 불안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런 불편한 경험, 압도되는 경험으로 해서 이게 내 시스템이었구나. 근데 이 세 가지 내 생각 패턴, 마음, 행동 패턴의 이 관계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깨달음이 얻게 되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구나. 그럼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왜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을까? 왜 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왜 나는 자동적으로 나 스스로한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나한테 어떤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불러일으키게 됐을까? 이 시스템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보통은 내가 뭔가가 너무 갈급하고 내가 뭔가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된 기원에는 보통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보통 인간이 모두 갖는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그게 엄마든 아빠든 나를 주로 양육해준 그 주 양육자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그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 헉헉대는 배고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상황, 어른이 돼서 이 상황이나 어른이 돼서의 내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즉 남의 인정이 너무 갈급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거기에 너무 구속돼 있다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많은 경우 어린 시절 뭔가 인정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나한테 큰 이렇게 갈급한 배고픔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치료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내가 계속 아파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달래는 법을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의 인정과 사랑에서 인정과 사랑을 갈급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긴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